자, 이제 또 정기민 차장과 시장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해야 될까요? 디털화폐 뭐 이런 내용도 좀 있고 아주 디테일한 개별성 이슈들 뭐를 좀 지금은 뭐 매크로 뭐 제가 준비해 온 것도 지금 일발장전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겹쳐서 때문에, 예. 했던 거 뭐 또 하기도 그렇고 네. 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 또 하기도 그렇고 뭐 네. 그분도 자주 등장하는 거는 피곤하실 뭐 거고. 그렇죠. 네. 국내는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죄송합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경제 전망을 내놓을 겁니다. 이것도 뭔데 사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시장의 영향력이 뭐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요즘 금융통화가 아니라 금융통과위원회잖아요. 통과위원회. 뭐 몇십 분 만에 그냥 끝나더라고요. 뭐 미국처럼 뭐 이틀 동안 뭐 이렇게 하고 상원 갔다 하원 갔다 이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냥 땅땅땅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슈화되지는 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뭐 말씀드렸었던 거에서 조금 더 가보는 게 이제 항공주 얘기를 좀 더 어쨌거나 해보죠. 준비된 그 내용 정리가 있으니까 네네.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거 작성하시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눌림인가 레벨 다운인가? 네. 그러니까 단순히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이제 증권시장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시장 전체적인 그 수준이 조금 내려오는 것인지 이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아까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한 100포인트 정도는 시장의 중심선이 좀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3천선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좀 심리적으로 3천선이 이제 며칠 깨져버릴 경우에는 야 이거 2,700 가는 거 아니야, 2,60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여기저기서 또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거기에 너무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약간의 레벨 다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이고요.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미국 쪽에서의 어떤 부양책에 힘입어서 거기에 이제 낙수 효과, 특히나 이제 뭐 ESG를 비롯한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뭐 전기차나 또 여러 가지 뭐 그린 에너지 그런 미국 쪽에서 현지 시각으로 26일 네. 하원에서 부양안을 가결한 뒤에 이제 상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떠한 섹터, 어떤 종목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딱 달려나갈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그 섹터들이 치고 나갈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예전 레벨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는 현재 이렇게 좀 눌려 있는 이제 투자 심리를 돌려 세울 힘은 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SK 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유가 좀 될 것 같고 중국의 긴축 우려가 하면 앞서도 이제 총공의 증권거래 인지세 인상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시중은행 부동산도 거기가 과열이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를 인상하는 거. 네, 요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그러면 또 뭐 또 세금 또 올리나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부동산 가격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정말 뭐 저 같은 사람보다 1000만 배는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올릴 때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떤 이제 과열의 그 영향을 크게 시장에 이렇게 좀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을 좀 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실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워낙 변동성이 커진 그런 시점에서 나왔던 이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이즈로 잠시 작용은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봤을 때는 저는 한 100포인트 정도의 레벨 다운으로 뭐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중심선은 3,000입니다. 어제 3,100을 두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곧바로 뭐 3,200, 3,300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아니 그저인가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코스피 전망을 3,700 이렇게 제시했는데 2,700이 더 가까워져가지고.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인 그런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그 조건들 다만 이럴 경우에 갈 것이다라던 것들 쭉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네. 미국의 어떤
낙수 효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좋고 그리고 중국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3,700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실 필요 없고 또 2,700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이제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3,000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반등 탄력이 나오고 그거를 잘 유지를 해줄 것인가.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종목은 뭐 아까 김영민 매니저도 짚어주셨지만 많이 빠진 좋은 종목 그냥 크게 그냥 시장에 휩쓸려서 많이 빠진 종목이 오늘은 반등을 많이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 SK 하이닉스는 아까 했고요. 카카오도 아까 했죠. 네. 그래서 NC소프트, 현대오토웨버 이런 종목들이 저는 좀 눈에 띄고 지금 만약에 시초가가 그렇게 크게 튀지 않는다면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종목으로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저기서 이제 그러면 집중도는 네. 원래 SK 하이닉스인데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예, 뭐 현대오토웨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 네. 저거로 이제 약간 집중. 근데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제일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 뭐 중심이 잡혀야 네, 되니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도 원래는 이제 화학주가 저 중심에 있었는데 네. 화학 섹터를 딱 빼서 조금 더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제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에 $63, 브렌트는 $67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혹시 유가가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화학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상당히 좀 수긍을 하실 겁니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탑픽은 메모리 반도체와 화학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간 좀 어제도 화학주들이 좀 아침에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기본 6% 7%씩 툭툭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점에 있는 거지 인플레가 안 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네.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오히려 좀 유가가 오른 거는 아무래도 그런 이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조정이 매우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 내에서도 이제 그 NCC 그 이제 크래킹 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매우 올해 높아 1분기 실적 보이고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저는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보다 화학계 사이클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화학도 굉장히 좋은 빅 사이클을 지금 현재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흐름입니다. 반도체도 이제 스팟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이제 먼저 상승을 하면 이제 한 3개월이나 또 뭐 한 3, 4개월 후에 이제 고정 가격이 뒤에 따라오면서 또 공급량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P와 Q가 증가하면서 엄청난 매출이 나오는 이제 이런 이제 사이클을 바라보잖아요. 똑같습니다. 화학도 지금 스팟 가격이 맹렬한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고정 가격이 좀 뒤따라가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원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앉아서 어마어마한 마진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 빅 이제 화학 업체들을 좀 또 놓고 보면 원료가 없습니다. 원료가 없어서 공급 가격을 20% 30% 올려도 그거라도 좋으니까 빨리 달라. 계속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폴리 제품, 특히 이제 코로나의 상황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또 좀 환경적인 이슈를 가져가는 그런 화학 제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고도화되고 또 공급이 달리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날씨 효과까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폴리 제품 가격을 정말 쏘아 올리는 이제 그런 좀 트리거가 됐는데 저는 이제 화학 섹터는 이런 대형주 위주의 이 뭐 특히 이제 폴리 쪽에 에틸렌 폴리 쪽에 아주 큰 그런 기회가 좀 남아 있고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1분기 특히 2분기까지도 뭐 좀 현물 또 고정 가격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는 장치 산업이잖아요. 뭐 이렇게 네. 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좀 돌리는 가운데 마진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면 그럼 매출 늘어나고 원료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엄청난 매출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화학주도 저는 이제 반도체 못지않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고 요거 오늘 어제 같이 조금 하락되는 날은 이제 제 1순위로 화학주를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종목들로 롯데케미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한화솔루션도 이제 이게 태양광, 뭐 수소 이런 쪽으로 좀 조금 옆으로 비껴서 있지 아직도 대부분의 매출은 화학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화케미칼이죠. 한화솔루션도 좀 눈을 좀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DL이라는 종목도 대림산업에서 분사한. 대림에서 분사된 DL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화학 제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첨가제를 가지고 있는 송원산업까지도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또 단기 며칠 상간에 상당히 거칠게 내려왔고 조정을 받은 상태네요. 네. 빨리 올랐고 빨리 빠졌는데 거기는 좀 뭐 이유는 다 있습니다. 보유하신 투자자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물타기. 그렇죠. 네, 물타기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 그러니까 매수 단가 낮추기. 네. 자, 뭐였지 또? 이렇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글쎄요, 요즘 디지털 치매 같은 네. 거죠. 너무 많은 재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뭘 생각하다가 지금 이따 오프닝 때 써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심리영 아나운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심리영 아나운서한테 오늘 또 관심 리스트 상위로 올라오는 기업들 먼저 보고 내용 파악하고 레포트, 특이주, 특징주 들어보고 가도록 하죠. 자, 다시 개장 준비. 아까 이제 정경민 사장 그 유가, 화학 얘기하실 때 언뜻 생각난 게 텍사스에도 지금 이상기후 네. 30년 만에 폭설이 오고. 사막 지역인데 네. 만약에 사우디에 눈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까지는 상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별 희한한 꼴이 네. 많이 근데 그렇지 많아서. 말라는 법이 없죠. 없죠. 제가 알기로 이란은 눈이 오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난번에 눈 쌓인 걸로 있고. 예. 하여튼 이상기후는 올해 어떻게 될지 참 그러네요. 자, 그건 그거고 오늘 관심 기업을 봐야 되겠죠. 기업은 네. 뭘 선택을 할까요? 전 뭐 요즘 매수하기 정말 땡큐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을 갔었는데 오늘 시초가는 조금 떠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를 NC소프트. 좀 준비를 해봤고 최근에 이제 100만 원 언저리에 있었는데 90한 3만 원까지 훅 빠졌었던 이유가 이제 소위 이제 게임하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뽑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때문에 혹시 매출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가에 좀 부담을 확 줬었죠. 그래서 이제 한 7, 8%확 떨어졌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편입의 절호의 찬스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게임을 출시하고 나서 이제 뭐 한 1년, 뭐 6개월 뭐 이 정도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매출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니지 M이냐,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지금 꽤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신작이 나오면서 이 줄어드는 매출을 그 이상으로 좀 보태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게임주들은 다시금 주가를 회복하고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간단한 논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랑 뭐 대만 뭐 이 정도만 좀 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앱스토어에서 봤을 때는 이제 1, 2위를 계속해서 좀 뭐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만 신작 게임 3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른 무슨 게임사들하고 게임사 하나를 해도 이 게임의 IP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지금 이제 사전 예약 중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 계산대로 보면 3월 정도면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뭐 비교 불가한 NC소프트의 IP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고 하반기에는 또 아기다리 고기다리고 했던 아이온까지 좀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저는 목표가를 한 15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그 이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 좀 중장기로 좀 보시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들이 국내에서 매출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해외 매출이 이제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해외 진출도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은 바로 당장에 좀 실적이 올라오는 단계는 아니지만 밸류를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현재 좀 기술적으로 갑자기 큰 음봉이 하나 뚝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주저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만
저는 뭐 기관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요즘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매수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100만 원을 뭐 바라보는 뭐 단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길게 뭐 포트폴리오의 한 자리에 제법 큰 비중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자리이고 또 매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네. 전에 뭐 한두 차례 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요 가격대면은 정말 매수하기 좀 적절한 가격대다 보니까 조금 더 강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오늘 NC소프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NC소프트 오늘 근데 또 전체 시장 지금 호가를 보면은 뭐 떠서 출발할, 네, 2%, 62포인트 코스피 상승 출발 예고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15포인트 플러스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 일단 NC소프트 내용 또 정리된 건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출발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난감하시겠어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뭐 현금을 많이 이렇게 쟁여놓고 이거를 기다렸다가 써야지 하는 분들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현금이 있다 쳐도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또 실효성은 뭐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아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9시 네. 반까지는 일단 좀 관망을 하시고 네. 시장의 강도가 좀 이어가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초반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뭐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아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개장은 관망을 하시면서 업종별 좀 차별점을 좀 보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장이 이제 쭉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1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냥 뭐 개장 호가 보고 다시 네, 네.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개장 후에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